안녕하십니까.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특징 및 의무사항 강의를 진행할 OSBC의 김병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특징 및 의무사항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라이센스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GPL 계열과 LGPL 계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외로 GPL과 LGPL과 함께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라이센스인 기타 라이센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입니다. 버전은 1.1과 2.0이 있고 제가 라이센스 분류 체계에서 시간에서도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이 MPL 라이센스는 대표적인 위크 카피레프트 라이센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MPL과 같은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해당 라이센스가 적용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발생되는 의무사항이 전체 소스코드 공개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의 일부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 전제 조건은 이제 수정을 했을 때 그러한 이제 의무사항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무사항 발생 시점은 오브젝트 코드나 이제 실행물을 이제 내부 수취하고 실행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외부로 배포를 할 때 역시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이 되고요. 이 모듈러 퍼블릭 라이센스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라이센스 적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커버되는 코드, 커버드 코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커버되는 코드는 원 코드, 즉 이 MPL이 적용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원 코드나 혹은 수정물, 그런 코드를 일부 수정한 수정물 또는 원 코드와 수정물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고요. 각각의 경우에 코드 일부분을 포함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MPL의 가장 큰 특징은 modification이라고 해서 수정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수정물은 1년에 파일로 릴리즈 되는 경우, 그래서 이 수정된 코드가 파일로 이렇게 이제 배포되는 경우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원코드나 혹은 이런 수정물을 포함하는 파일 내용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코드, 그리고 원코드나 수정물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파일이 바로 소스코드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L 1.1 라이센스에서 배포되는 원코드와 무관하게 작성된 별도의 파일들은 커버드 코드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MPL 1.1 이런 라이센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타 조항으로 커버드 코드의 소스 코드는 MPL 1.1 또는 그 후속 버전에 의해서만 배포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MPL 1.1의 그 원 저작물 또는 수정된 저작물을 배포함에 있어서 라이센스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관련해서는 이제 무상특허 권리 허용 조항이 있고 특허 보복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특허 권리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MPL 1.1로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를 할 때 이 저작권자가 만약 이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권을 같이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를 할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저작권자이자 특허권자가 해당 저작물을 MPL 1.1을 적용해서 소스코드를 공개할 때는 어떠한 그 사용자 권리를 부여하냐면, 자, 저작권에 대해서 로열티 청구 안 하겠다.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작권자이자 특허권자니까 자기의 특허 권리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공개 소프트 사용자들에게는 그러한 특허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로열티 프리 패턴트를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특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에 대한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된 MPL 1.1로 공개된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물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재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과정에서 제3의 사용자가 그 원래 돼 있던 MPL 1.1 저작물과 자신의 특허 권리가 있는 어떤 저작물을 결합을 해서 이제 MPL 1.1로 다시 재배포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MPL 1.1의 취지가 특허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원 저작권자도 이제 MPL 1.1을 적용을 해서 자신의 저작권과 자신의 특허권을 다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는데 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제3의 사용자가 자신의 어, 특허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3의 사용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 60일 이내에 관련 소송을 처리하거나 원 개발자 등에게 라이센스 사용에 따른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 특허권자가 제3자인 사용자에게 제3의 사용자에게 부여했던 특허권, 그다음에 저작권을 다 종료시키는 특허 보복 조항입니다. 즉 원래 이제 이 MPA 1.1을 원 저작권자이자 특허권자가 공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는데 제3의 사용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를 주장하는 게 발견이 되거나 식별됐을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제3의 사용자에게 너는 네가 네 특허 권리를 주장하고 특허성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철회해라.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정 조치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소송 제기 시 60일 이내에 관련성을 철회하거나 원 개발자에게 그러면 나는 그럼 MPL로 썼던 거를 다 무효하고 너한테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할게 라고 하는 어떤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이 제3의 사용자가 그동안 사용했던 이 무료 저작권, 무료 특허 권리를 다 자동으로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MPL 1.1에서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MPL 2.0은 세컨더리 라이센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MPL 1.1에서 가지고 있던 바로 그 후속 버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버되는 소스 코드는 MPL 1.1 또는 그 후속 버전에 의해서만 배포될 수 있다가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MPL 1.1의 저작물을 다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포할 때 반드시 MPL 1.1로만 아니면 그 후속 버전에 의해서만 배포가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GPL 2.0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환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MPL 2.0부터는 세컨더리 라이센스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GPL 2.0, LGPL 2.1, 아페로 GPL 3.0 혹은 그 후속 버전으로 이제 세컨더리 라이센스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배포뿐만이 아니라 MPL 1.1을 가지고 좀 더 큰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 라저웍을 만들어서 배포할 경우에 이것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조건에 맞게끔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MPL 1.1의 이런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간의 양립성, 호환성 문제를 이 MPL 2.0에서는 이런 세컨더리 라이센스라는 걸 통해서 그런 호환성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클립스 퍼블릭 라이센스 1.0입니다. 이클립스 퍼블릭 라이센스는 이클립스 재단에서 공표한 라이센스고 어떻게 보면 MPL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 형태를 배포할 때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공개라든가 기타 고지 의무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소스 코드 공개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본 프로그램의 변경된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위크 카피 레프트죠. 전체 소스 코드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데 그 공개 범위가 이제 MPL 같은 경우에는 파일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EPL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보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추가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자신의 라이센스를 가진 개별 소프트웨어 모듈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코드를 포함하는
모듈 단위의 소스 코드를 요구한다. 즉, NPL, EPL 1.0 그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때 일부 수정해서 썼을 경우에는 그 수정물이 포함되는 모듈 단위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기타 요구 사항에서도 보시면 그 요구 조건에 있어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될 경우 반드시 본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이 가능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것도 EPL 1.0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재배 포함에 있어서는 EPL 1.0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배포돼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무상 특허 권리 허용, 그다음에 특허 소송 시 해당 소송이 제기된 날에 사용자에게 주어진 특허 권리가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NPL 1.0과 EPL 1.0의 차이점은 특허 보복 조항에서의 차이점은 NPL 1.1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 제기 시 60일 이내에 관련 소송을 철회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가 부여했었던 특허권 및 저작권 두 가지를 다 종료시키는 거죠. 그 대신 특허 소송 제기 시 60일이라는 기한을 주는 것이고요. 자, EPL 1.0 같은 경우에는 특허 소송 제기 시 바로 그 날짜, 제기된 날짜에 바로 특허 권리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졌던 저작 권리는 살아있는 거죠. 라이센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때그 무상 특허 허용이라는 그 권리만 종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2.0입니다. 아파치 2.0은 개발자들이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대표 라이센스이기도 합니다. 아파치 2.0은 대표적인 이제 퍼미시브한 라이센스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 형태를 배포할 때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소스 코드 공개 의무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이제 고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고지 의무사항도 예를 들어 수정 파일에 대해서 수정 사항을 표시한 안내 문구를 첨부를 해야 되고 단지 아파치 라이센스가 적용된 공개 소프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고지에서 더 나아가서 수정된 파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 특허, 상표 등에 대한 고지 사항은 노티스.점 텍스트의 형태로 고지해야 되고 수정물이 일련의 파일로 릴리즈 되는 경우에는 원코드나 선행 수정물을 포함하는 파일의 내용에 추가되거나 삭제된 코드 및 원코드나 선행 수정물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파일을 의미를 한다. 수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삭제된 코드하고 그 다음에 수정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파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파치 2.0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지 의무로 이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해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기타 의무 사항으로서는 수취인에게 라이센스 사본을 제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 워런티 그리고 보증을 최초 개발자 등을 위해서 보증을 면제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무상 특허 권리 허용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개념인데 특허 라이센스 권리가 소송 접수일에 종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라이센스 권리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소송 접수일에 바로 종료가 됩니다. 미세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 특허 보복 조항에 대해서는 아파치 2.0, EPA 1.0, NPA 1.1, 2.0 다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대. 이러한 이제 라이센스라든가 특허 권리를 종료시키는 시점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 모두냐 아니면 특허권만 종료를 시키느냐 이런 거에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아파치 2.0에서도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파치 2.0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 아파치 2.0과 결합되어 있는 모든 코드가 아파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파생 저작물, 즉 아파치의 라이센스에 적용이 되는 저작물을 이제 파생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파생 저작물이 원 저작물과 분리 가능하거나 separate form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단순 링크, 웨어리 링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저작물은 파생 저작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파치 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즉 아파치 2.0과 예를 들어서 단순 링크되는 경우라든가 이 분리된 저작물, GPA 2.0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리된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아파치 2.0의 라이센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러한 이제 여태껏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의무사항들이 중에서 그 대표적인 의무사항들과 그 다음에 주요 라이센스 의무사항들이 적용하고 있는 이런 의무사항들을 비교한 폼이다.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라이센스 네임이라고 해서 이제 라이센스 명칭이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SPDX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 데이터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예전에 그 오픈 체인 프로젝트와 같이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패키지 데이터 익스체인지, 즉 소프트웨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때 그 안에 어떠한 공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러한 이제 공급망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포맷을 만드는 이러한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정의한 전 세계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칭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SPDX에서는 GPA 2.0, 보시는 바와 같이 GPA 3.0 이런 식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 명을 통일을 했고요. 지금 요 이제 라이센스 네임은 바로 SPDX 아이덴티파이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그 의무사항들을 보시면 배포, 즉 바이너리 파일 배포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의무사항.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지 않으면 의무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이너리 배포 시에만 발생되는 의무사항이냐. 두 번째로 소스코드 공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강제적 공유 의무사항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복제 및 수정 권한을 허용하느냐. 네 번째로는 역색의 권한을 허용하느냐. 다섯 번째로는 차별적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무상특허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느냐. DRM 보호 금지 설치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느냐. 고지 의무가 있느냐.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느냐. 보증의 부임 및 책임의 제한 조건이 있느냐. 광고랑 홍보 시에 배포자라든가 저작권자 특정 상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원코드와 동일 조건으로 허가하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 공개 소프트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무사항과 그렇지 않은 의무사항들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세모로 표시된 부분은 강제 의무 사항이 없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X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의무 사항에 대한 권리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O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맨 첫 라인에 GPA 2.0 부분을 보시면 GPA 2.0은 배포의 의무가 바이너리 및 바이너리 파일 배포에 의해서만 부여된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이 된다 오고요. 소스코드 공개, 강제적 공유 의무사항이 있다 오고요. 복제 및 수정의 권한 허용해야 되고 역색의 권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라이센스 전체의 맥락이나 어떤 소스코드 공개를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역색의 권한을 허용한다고 봐야 되지만 실제로 명문화된 문구는 없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차별적 제한 조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특허 실시권 부여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DRM 보호 금지 설치 정보 제공 조항도 없고요. 그 대신 그다음에 고지 의무 사항이 있고 변경 의무 사항이 있고 변경 사항 고지 의무 사항이 있고 보증의 부임 및 책임의 제한 요구 사항이 있고요. 광고 홍보 시 특정 상표 사용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GPA 2.0도 원코드와 동일 조건으로 이용 허락해야 되고요. 라이센스 적용 범위는 GPA 코드는 어떠한 용도 쓰든 간에 다 GPA 2.0이 돼줘야 한다. 그래서 GPA 2.0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서 보시면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의무사항들이 다양하지만 그 의무사항들 중에서도 이 고지 라이센스 의무사항들은 고지 라이센스 의무사항은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고지 의무가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저작권 표시 의무와 공개 소프트웨어 고지 의무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저작물에도 이 저작권 표시 의무는 저작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거지 오픈소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일반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내 저작권이 그 소프트웨어에 있음을 알림으로 해서 만약에 그 저작권 침해 시에 고의적 침해임을 알리게 되고 또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 공개 소프트웨어 고지 의무는 일반 저작물의 고지 의무 표시 목적과는 다르게, 사실상 다르게, 이 오픈소스의 저작자를 알림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사용 권리를 인지시키고, 혹시라도 이게 그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 다 그 협업 체계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코딩하거나 수정할 때 질문사항이 있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그 저작권자를 특정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게 공개 소프트의 고지 의무고, 사실 공개 소프트에 있어서는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이제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소스 코드만 공개되어 있고 거기 카피라이트라든가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부 상용 코드의 코드인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다 저작권자가 고지가 돼 있는 것이, 그리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 공개 소프트웨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이거는 뭐 고지 의무하고는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개 소프트웨어이더라고 하더라도 상용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공개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다 무료는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상용 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면 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저작권, 그다음에 라이센스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이 저작권 고지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공개한 공식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변경 등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간혹 가다가는 뭐 GPL로 공개되어 있는데 부디디하게 내가 이거는 저기 뭐 상용을 그 소프트웨어 사용이 되는 조건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 의무는 대부분의 공수표 라이센스에서 의무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이 라이센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이 라이센스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암묵적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어프로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스코어 어프로치, 센트럴라이즈드 어프로치,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고요. 파일스코어 어프로치는 이 고지를 내 소프트웨어 파일 헤드라인 부분에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어프로치는 파일 헤드라인 부분에는 다 안 하고 중앙 집중식으로 모든 파일에 모든 코드에 들어가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센스명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카피성 텍스트라든가 라이센스적 텍스트와 같이 종합으로 이제 그 합해서 통합 고지하는 방식이고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권장할 만한 거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죠. 만약에 우리가 파일 스코어 어프로치 말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들이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패턴이 이 소프트웨어 코드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파일만을 가져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파일 헤드라인에는 아무런 고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센트럴라이즈드 어프로치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전체 그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특별히 이제 몇 개의 파일만을 발췌해서 사용한다든가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방식을 저희가 가장 권장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수많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 고지 의무를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시중에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그 주성문을 읽어서 자동으로 읽어서 이런 이제 고지문을 작성해주는 이런 상용 툴이라든가 아니면 공개 소프트웨어 무료 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고지를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라이센스, 그 다음에 출처, 라이센스 출처,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수정 시에는 이렇게 오리지널 워, 즉 원래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저작권자, 그 다음에 만약에 특정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이 수정한 주체, modified work 해가지고 카피라이트. 왜냐하면 수정물에 대한 저작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참조해서 이제 수정물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제시하는 고지 방식은 GPL 라이센스 하단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이름과 간략한 설명문, 저작자의 저작권 문구,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원래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적용 라이센스 종류, 그 다음에 간략한 보증부인 조항, 그리고 라이센스 전체를 얻을 수 있는 URL 포인터를 같이 제공해줘라 라고 해서 포맷을 정의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고지, 집회 2.0 고지, 이제 고지 의무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바일 앱과 같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이제 고지문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적절한 고지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모바일 앱은 일단 사용자 단말기로 휴대폰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다 고지 의무는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지 의무는 반드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서만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지문에 접근하는 그 제한 조건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제 저희가 자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파치 2.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티스.텍스트에 고지된 그런 상기 영문을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물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워크, 모디파이드 워크 해가지고 같이 고지를 해주고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라이센스 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스 코드 공개와 함께 우리가 리턴오파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죠. 리턴오파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당시 그 바이너리 파일과 함께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여기에 이 안에는 그 소스 코드 그 공개가 필요한 GPL이라든가 AGPL 계열의 이제 라이센스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리고 원할 시에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코드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샘플문과 같이 뭐 5달러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오픈 배송 비용에 5달러가 필요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가금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미리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리토노파를 예를 보시면 이제 그 해당 집회 컴플라이언스 디비전이라고 해서 이제 예죠. 그래서 관리 부서명, 회사명, 그다음에 그 주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또한 이제 You may also find a copy of the source as라고 해서 이 소스 코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여기서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우편 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제가 그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1편을 통해서 GPL 2.0, GPL 3.0, 그다음에 AGPL 2.1, AGPL 3.0을 소개해 드렸고 2편을 통해서 MPL, EPL, 아파치 라이센스를 소개를 해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지 의무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제공 약정서의 샘플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2천여 종이 넘고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건을 다 인지하고 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이걸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복잡하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다 엔지니어들이고 이런 라이센스라든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그 개발과 이런 이제 법무적인 어떤 이러한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교두부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전문 영역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그 저희가 그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그 주요 특징 소개에서는 그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고지 의무와 라이센스 사본 제공 등이고, 특히 이제 그 소스 코드 공개가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그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GPL과 LGPL을 소개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카피레이프트여서 제한적인 소스 코드를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MPL, EPL, 그 다음에 특허 조항, 무상 특허 권리를 허용해야 되는 그런 조항을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라이센스에서 용어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사용 범위에 따라서 라이센스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이것을 배포를 했을 때 이제 그 주요 라이센스 의무 사항이 달라진다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되는 사용해서 결합 사용해서 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하시고, 만약에 소스 코드 공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특허 권리를 취득할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소스 코드가 불가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싶을 때는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센스로 적용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주로 활용하셔야 되고, 그 퍼미시브 계열 중에서도 만약에 특허 권리 대상이 되는 거다, 그러면 아파치와 같은 라이센스는 이제 주로 피하셔야 되고요.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이지만 주로 이제 일부 소스 코드는 공개해도 관계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위크 카피 레프트까지 확산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이지만 이게 GPL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일부의 기능은 구현을 하되 우리 저작물을 분리해서 설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GPL 2.0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되, 이거를 이제 통신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서 분리된 저작물의 형태로 이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그 검토를 하시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좀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준법적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주요 특징에 대한 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